팩트를 말하고 아재들만 팩트를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팩트라는 것은 자기가 뉴스에서 보거나 신문에서 보거나 누구한테 들었거나 그런 얘기예요. 깊이 있는 얘기가 아니고 남을 설득시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알고 있는 얘기를 자기는 그게 진실인 것처럼 막 자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남들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그게 팩트거든요. 이렇게 신문에서 본 얘기예요. 어디서 또 TV에서 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자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면 그냥 그야말로 아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 책에서도 스토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 스토리들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도 그것을 대단하지 않더라도 정말 스토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결혼식장에 갔을 때 갔던 얘기를 잠깐 있었던 얘기를 잠깐 한다든지 뭐 신혼여행 가서 있었던 중에서 뭐 좀 특별한 얘기를 잠깐 한다든지 아주 어릴 때 어떤 선생님을 만났을 때 어떤 그런 간단한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어떤 부분을 봤었는데 그걸 잠깐 간단한 얘기로 정리한다든지 저는 수없이 많을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는 그걸 정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적절할 때에 쓰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스토리텔링, 우리는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관점에서 이제 이런 스토리텔링도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얼마나 얻고 얼마나 내가 지식을 얻는다는 관점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이 책이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이 책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의 변화를 가지고 책을 보는 것이 어떤가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성수 대표님 아까 이 책을 나하고 좀 안 맞는 게 배웠는데 저도 이 책이 사실은 조금 안 맞는데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안 읽은 부분이 있으면 시간 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네, 예, 김정주 대표님 말씀하시죠.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네.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스토리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카톡방이든 밴드이든 또는 뭐 유튜브든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이렇게 그 적용까지 좀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적용한 거를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제 뭐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면 조언을 해주거나 격려를 해줄 수 있으면 격려를 해주고. 근데 이제 한 주가 엄청 짧아서 또 읽어야 될 책도 있고 또 그거 하기 바쁘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 스토리텔링은 이제 또 회사의 비즈니스에 또는 뭐 홍보나 마케팅에 이제 접목을 할 수 있는 거라 한번 이렇게 저는 제가 이제 감사 제목이라는 걸 쓰게 되면서 이 스토리에 관련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일기 같은 건데 그 일기가 그냥 나는 뭐 어디 가서 뭐 했다가 아니라 저도 이제 쓰다 보니까 뭐가 좀 되냐면 그 주제를 가지고 업무 일지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를 쓴다거나 뭐 수필이 된다거나 아니면 또 짤막한 뭐 덕담이 된다거나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손이 멈추질 않고 계속 써내려갈 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아까 정성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걸 내가 어디에 내놓으려고 그러면 한 번, 두 번 정제를 하기도 하고 수정도 해서 이제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김종규 대표님이 하시는 책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 있는 분들에게 늘 권면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까 그 김미연 간사인가 그런 분들처럼 잘 하시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훈련이 안 돼 있냐면 안 쓰는 거죠. 말 안 하고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여기 있는 6명 중에 김종두 대표님 제외하고는 제가 봤을 때 써야 된다. 써서 정지하지 마시고 카톡, 밴드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야 돼요. 저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제가 이름 검색해보고 내용 검색해보면 이분이 몇 개 썼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스토리텔링하고 책을 읽어요. 그리고 발제도 하고요. 근데 이 발제를 하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책에 있는 작가들은 엄청난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책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진짜 1년, 2년 노력을 해서 정제하고 또 작가들을 통해서 그게 준비돼서 책으로 나온 거고, 그리고 이분들은 저처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쓴 거 그냥 올리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말했다가는 나중에 남들한테 공격당하기도 하거든요. 야, 오탈자가 왜 이렇게 많냐? 야, 이거는 이렇게 말했어야지. 그거 판단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문가가 되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전문가인 김중두 대표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가 오늘 감사일기를 썼다, 아니면 내가 오늘 비즈니스에서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바로 유튜브에 카메라 대고 말하고 올리고, 그 다음에 써서 올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밴드나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훈련이 돼야지. 이거 책 쓰는 작가처럼 내가 하나 써놓고 10번 20번 강조하고 10번 20번 암송하고, 그거는 저희, 그리고 강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는 그 강사가 한 번 말하는 것처럼 듣지만 그분은 어디 가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예화에 똑같은 대화를 해요. 요즘은 유튜브가 발달됐기 때문에 더 그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유명한 어떤 강사를 모셨어요. 옛날에 이제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 전병훈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거든요. 근데 저는 전병훈 목사님 카세트 테이프를 매주 사서 들었어요. 그래서 전병훈 목사님이 한 설교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집회에 가서도 그거 하고 또 다른 집회에 가서도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직접. 왜 전병훈 목사님은 저 어디에서 했던 강의를 똑같이 여기 와서도 합니까? 그랬더니 내 자식들한테는 내가 밥을 잘 지어서 매주 먹여야 되지만 내가 강사로 불려가는 데는 내가 수없이 쌓여있는 강의록 중에 여기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 딱 꼬집어 가지고 가서 말하면 되는 거지, 내가 당신들까지 내가 먹이기 위해서 밥 짓고 재료 사서 새로 신선한 걸로 해야 될 의무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진짜.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강사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레파토리를 근데 그거가 유명해지면 그 하나 가지고 수업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다 외워서 하는 거죠. 이게 날마다 써먹는 거니까. 근데 여기 있는 6명은 김종두 대표님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일단 쓰세요. 일단 써서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올려야지. 그거 정제해가지고 명확히 해가지고 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정승우 회장님 검색 몇 번 해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은상 대표님 회사 이름 해가지고 다 검색해봐요. 그러면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예, 일단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희 회장님 환영합니다. 홍영희 대표님 환영합니다. 네, 귀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가 좋은 스토리텔러가 되려면 일단 다른 사람들의 스토리를